지금 제 구독자가 698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1000명이 된다면 아이폰 17 세대 그리고 에어팟 프로 3세대 총 5대가 나가고요. 참여 방법은 그냥 이 영상에 댓글을 다십시오. 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실패한 금액 450만원에 제가 또 쿠팡에서 열심히 번 돈 100만원을 더 더해서 550만원을 모았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에어팟 프로 2세대 한 대와 그리고 최근 9월에 에어팟 프로 3세대 총 2대가 나갔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저에게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더 영상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더 좋은 퀄리티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스로그의 성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갤럭시 S26 울트라 2달 사용기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가보시죠. 네, 아마 이번 영상부터는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2달간 썼던 후기 이거부터 먼저 좀 들어갈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갤럭시 S26 울트라는 전작에 비해서 두께가 많이 얇아졌습니다. 7.9mm고요. 8mm 이하대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무게 또한 4g 정도 가벼워진 214g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같은 무게인 갤럭시 Z 폴드 7 저는 지금도 들고 있잖아요. 이걸 덮었을 때는 오히려 Z 폴드 7보다 당연히 무게 배분이 꽤 좋아요. 무게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Z 폴드 7에 비해서 가로도 더 길고 세로도 더 길다 보니까 무게 밸런스가 훨씬 더 좋았던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Z 폴드 7을 피면은 Z 폴드 7이 훨씬 더 무게 배분 밸런스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런 것도 확실히 느껴졌고요. 또한 이번 업데이트 중 제일 컸던 거는 저는 배터리 충전 속도. 기존에는 25W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배터리는 동결이지만 그래도 최고 속도는 이제 기기별로 좀 나눠놨죠. 굳이 플러스 60W가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괜히 45W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 60W가 꽤 큽니다. 와 이거 진짜 빠르더라고. 진짜 잠깐 뭐 쉬는 시간에 하면 거의 한 80%그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 급할 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아마 아실 건데 배터리가 5000mAh인 이유가 운송료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송료가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럴 거면 저는 느껴요. 이런 거를 그냥 원가 자체로 해서 그냥 금액에 합산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거를 이번에도 가격을 찔끔 올리고 이러는 거는 차라리 가격을 올리고 유저들이 원하는 걸 좀 다 넣어줬으면 어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의 합당성이 느껴지거든. 근데 이거는 뺄 건 또 다 빼고 또 가격은 또 찔끔 올리네? 라는 생각으로 비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번에 아시잖아요. 쿠팡 아니 이게 사전이라고 샀던 사람들 어떡하냐. 512가 174만 원이야? 이거 똑같네. 나도 이거 아는데. 저도 이제 쿠팡가를 봤을 거 아니야. 사전 계약 기간 때. 이러면은 누가 사냐고 갤럭시를. 이러는 거 하나하나가 갤럭시의 브랜드가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삼성이 프리미엄 같아 보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는 버즈 때도 또 말할 건데 그게 가끔씩 느껴져요. 이거는 뭐 패스하고 이번에 진짜 내가 느낀 거는 저는 원래 진짜 Z 폴드 7 폴드파였어요. 폴드를 처음 써보고 나 이거 어떡하지? S26 울트라 나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근데 그나마 좀 기대감을 높였던 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고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성능 카메라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나 이거 어떡하냐 나 한 달 쓰다가 나 또 파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근데 아니더라. 이제는 폴드 7이 팽당하게 생겼어. 진짜 그 정도로 이번 S26 울트라 너무 만족감이 나 S2 라인 없으면서 23 울트라 이후로는 24, 25 다 썼잖아요. 24, 25, 뭐 S23까지도 S23 울트라도 너무 만족스럽게 썼는데 S23 울트라보다 훨씬 더 만족감 있게 쓴 건 또 처음이야. 그 정도로 내가 느꼈던 S 라인업 중에서는 최고의 만족감을 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성능, 카메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디자인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부분과 이 곡률 부분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특히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을 앰비언트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그 볼드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곡률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특히나 S26, S26 플러스, S26 울트라까지 모두 다 같은 곡률이 나왔기 때문에 다 되면은 사이즈가 다 똑같이 보여요. 사이즈가 아니라 이 곡률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통일성. 물론 이건 또 애플이 또 제일 잘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런 디자인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 사이드, 바디 소재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바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25 울트라 때는 티타늄 바디였다가 이번에는 알루미늄 바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긴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삼성이기 때문에 그냥 안심을 해도 돼요. 아이폰이었다? 아이폰은 전적이 2번이나 있잖아요. 알루미늄 써서. 아이폰 6 때 아시죠? 저도 그거 썼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 맥스 유명하잖아요. 뭐 변색부터 해서 뭐 약간 휘어짐, 찌그러짐 그 아시죠? 뭐 까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한번 좀 심하게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근데 고작 까짐이 하나야. 나 2달 동안 샘폰을 썼는데 고작 까짐이 하나야.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거면 애플도 차라리 이젠 바디까지 조금 삼성한테서 공급을 받는 건 또 어떤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슈 있을 바엔 좀 해라.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디스플레이도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게 왜 짝스라인 업 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S24 울트라 때 한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못 느꼈어요. 왜냐면 요거에 대한 파이법은 무조건 확실합니다. 요거 화면 해상도를 QHD 플러스 등급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FHD 플러스에서 특히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었을 때 그 자글거림이 너무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걸 그레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레인 현상이 좀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아까 말했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일단 단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저 같은 경우에는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걸 끄잖아요. 그냥 솔직히 사이드에서 다 보여요. 그냥 좀 어둡게 보이는 정도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차단되게 하려면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면은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레인 현상이 좀 심해진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걸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요 사이드 하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사이드 부분들 특히나 요 사이드 부분들이 혹시 그 아이패드 옛날에 미니 LED 탑재했을 때 그 녹조 현상 아시나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중안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그레인 현상이 보이진 않고요. 특히나 QHD 플러스를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QHD 플러스라면은 전력이 많이 소모되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야, 이게 진짜 네임이 너무 헷갈려. 하여튼 이번 칩셋 같은 경우에는 전성비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특히나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시청각 자료를 봤었는데 배터리 소모량이 40%도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QHD 플러스를 해놓고 그냥 깔끔하게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할 때도 크게 그렇게 그레인 현상이 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까니까 여러분들은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넌 쓰냐? 라고 하시지만 저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냥 바깥에 나가면 무조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항상 켜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요거 자동 교정 조건 있잖아요. 요거는 저는 키는 거는 무조건 끄세요. 왜냐면 이걸 켜놓고 알림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 저도 너무 따쳐요. 그러니까 이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알림이 뜨거든요. 그게 저는 상당히 저는 불호였습니다. 뭐 애초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로 해놓으면은 향상된으로 해놓으면은 당연히 뭐 패턴을 하거나 했었을 때 당연히 안 보이겠죠. 특히나 뭐 알림은 그닥 중요하진 않잖아요. 물론 뭐 카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향상된 보호 디스플레이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 이번에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딱 이렇게 합니다. 뭐 자동 켜짐 조건 요것도 그래 나름 여기에서 좋은 게 뭐냐면 사용 중이잖아요. 그럼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고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삼성이 일은 잘해. 좀 태문형만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디자인부터 해서 디스플레이까지 다 만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퍼포먼스 부분부터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는 갤럭시 S26 울트라의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경쟁사인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과 먼저 비교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3D 마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갤럭시가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스테빌리티, 안전성이죠. 이게 안전성이 꽤나 차이가 많이 나요. 15.8%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천점대로 이제 차이가 나는데 갤럭시 S26 울트라 같은 경우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한 3000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스테빌리티가 좀 아쉽습니다. 이 안전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이 루프를 돌 때마다 계속 성능폭이 줄어드는 게 큰지 작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긱벤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CPU를 많이 따라잡았어요. 물론 이건 스냅드래곤 10세시긴 하지만 이 스냅드래곤 이번 엘리트 젠5? 하여튼 이름이 너무 깁니다. 하여튼 CPU가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항상 거의 몇 년 전부터 계속 삼성이 압권을 했던 것 같아요. 압권이라고 하기엔 뭐 그렇게까지 막 차이가 심한 건 아닌데 이번에는 진짜 얘네들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작인 S25 울트라와 성능 비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연히 S26 울트라가 성능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안정성이죠. 안정성 같은 경우는 울트라가 한 4% 정도 딸립니다. 전작에 비해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점수, 최저 점수의 간극이 좀 큰 게 저도 좀 아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긱벤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워낙 극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막 한 1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멀티코어도 그렇게까지 막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퍼포먼스 모니터링 결과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특히나 테크 좀 아시는 분들, 저같이 이제 약간 테크충들 혹은 그런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번 8 엘리트 젠5 같은 경우에는 좀 발열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막 삼성처럼 막 엄청 엑시노스처럼 막 엄청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아쉬웠던 건 배터리 소모량인데 제가 이거를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와씨 이거 한번에 다 말했다. 와. 하여튼 그 테스트를 할 때 배터리 소모량인데 S26 울트라 같은 경우에 15%가 소모가 되었지만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 12%밖에 소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성비가 제가 아까 좋다라고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게 그 고사양 비디오를 20번 돌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갖고 배터리 전성비가 S25 울트라가 더 좋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실사용을 할 때는 S26 울트라가 훨씬 더 전성비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열자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전작에 비해서. 어쩔 수 없는 게 S26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온도가 24도에서 43도로 오른 거고요. 그리고 또한 S25 울트라 같은 경우는 22도에서 39도, 거의 한 4도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S25 울트라에 탑재됐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정말 좋은 칩셋이었던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전작이었던 S25 울트라에 비해서 17프레임으로 좀 아쉬운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54프레임, 4프레임 정도 더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제가 게임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게임 설정에서 고사양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60프레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세팅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CPU의 경우 절반밖에 안 쓰지만 GPU와 램 같은 경우에는 한 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게임 10판 정도 하고 나서 화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램과 GPU를 좀 많이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는 걸 보면 정말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단점부터 좀 듣고 싶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바로 좀 심각한 후보정인데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한번 시험 기간이어서 이제 교수님이 좀 찍어주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찍어봤어요. 한 38장? 요 정도를 찍었는데요. 와, 나 이거 깜짝 놀랐어. 나. 후보정 하는데 한 8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완성도 게이지 보시면은 그 정도에 해서 8분인 거지, 거의 한 10분이 넘어갔을 시간이에요. 아니, 이게, 뭐, 후보정 좋아요. 솔직히 후보정 제가 좋다고 몇 번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그게 있잖아요. 지금 조리개 값이 메인이랑 이제 500만 원이 좀 달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좀 많이 쓰거든요. 특히나 500만 원이 3.4에서 2.9로 조리개 값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리개 값이 이게 낮아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만큼 빛을 받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뒤에가 살짝 흐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뭐 500줌 해서 이제 그거를 피사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텍스트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멍청한 건 아니야. 똑똑한데 조금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옛날에 이 S25 울트라 쓸 때는 바로바로 이게
딱 텍스트 인식이 바로바로 다 됐어. 근데 이거는 아니야. 좀 느려. 이게 그리고 특히나 이게 약간 흐려 보여. 처음에 만약에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제 딱 카메라를 딱 키면은 내가 말했잖아. 바로 킨 게 아니라 꺼내서 이제 좀 카메라를 켰어. 그러면은 좀 뿌옇게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초점 잡고 피사치 잡는데 텍스트나 이런 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려. 아이폰은 안 그렇거든? 아 진짜 부럽더라. 나 그 순간에 내 앞에 아이폰 쓰는 사람이 착착착착 빠르게 다 눌리는데 나 되게 부럽더라. 이제는 좀 장점도 얘기할게요. 장점 좋습니다. 장점은 카메라도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진짜 좋았다고. 근데 얘는 그거에 버금갈 정도야.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억만 화소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12메가픽셀 기반이에요. 물론 24메가픽셀로 카메라 어시스턴트 어플을 쓰면 가능해.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우리 복고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 모드 쓰죠. 인물 사진 모드 난 처음에 내가 24메가픽셀로 메인 카메라를 세팅을 해놨어. 근데 어머 이거 웬걸? 보니까 12메가픽셀인 거야. 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인물 사진 모드는 12메가픽셀밖에 못 쓰더라고. 이러면은 복고 사진은 어떡할 거야? 물론 지금 복고 시즌이 지났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바빴어요. 그리고 그때 겨우 몇 장 좀 건진 건데 어, 조금 이런 건 아쉽다. 24메가픽셀은 그냥 사진 모드 있잖아요. 뭐 프로 모드 이런 거 말고 딱 그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 500만 원이 상당히 좋았던 게 물론 제가 아까 500만 원을 좀 깠잖아요. 근데 500만 원 좋습니다. 그 조금 뭔가 피사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웠던 거지. 그걸 제외하더라도 결과물이 있어서는 아이폰에 절대 안 뒤져요. 오히려 아이폰보다 나을 때가 몇 군데가 있죠. 특히나 야간. 야간일 때 진짜 빛을 발하더라. 이거는 내가 비디오도 하나 찍었는데, 물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모르고 슈퍼스테이지를 안 켜서 좀 뚜두두두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좀, 비디오도 상당히 좋아졌고, 근데 야간 결과물들을 보면은 전작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았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야간 찍을 때 제 친구가 25울트였어서 그때 좀 찍어봤는데,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더 살아있었다라는 게, 이번 카메라는 그래. 막 크게 엄청난 개선은 없었는데, 음, 나름 잘 다듬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25 울트라도 좋은 카메라 맞았거든. 물론, 요즘 중국 카메라들이 너무 좋아졌긴 했더라, 스펙상.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카메라 두께인 것 같아. 한 1mm 이내로 지금 줄일 수 있다는데, 조금 빠르게 좀 갤럭시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 그, 딴 제조사에 좀 팔아먹을 생각보다, 먼저 좀 자기 제품에 좀 도입할 수는 없을까요? 하여튼 카메라는 생각외로 괜찮았다. 왜냐면 이게 분명히 스펙상 모자라거든. 왜냐면 얘는 300만 원은 똑같고 이번에 초강각은 작년에 그나마 높아져서 그런 건데 거의 스펙상 거의 같은 카메라라고 봐도 크게 무방비하죠. 500만 원 같은 경우가 좀 조리값이 0.5 정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사진 찍는 데는 훨씬 더 좋아졌으나 그 후보정 처리하는 게 조금 열받는다. 열받는다라기보다는 후보정이 상당히 느리고 초점 잡거나 인식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웠다 일 뿐이지 충분히 좋은 카메라에 속하고 그리고 저는 요즘 갤럭시 카메라를 제가 원래도 선호를 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더 선호하게 된 이유가 프로 모드를 어느 정도 건드릴 줄 아는 사람은 갤럭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이폰의 그 감성, 그 약간 아직 남아있는 감성은 그거는 좀 못 건드리는데 충분히 좋은 사진은 잘 건질 수 있고 그리고 갤럭시도 감성을 살짝 건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Z 폴드 7 때 그 좀 괜찮은 거 하나 건진 게 있어가지고 그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